네, 트렌드 이슈를 콕 집어서 분석하고 그 트렌드 속에서 돈 버는 방법을 캐치하는 시간입니다. 돈 버는 트렌드. 오늘 이 시간을 강의형식으로 또 재미나게 스토리 있게 꾸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접수한 첫 번째 스토리는 이 미국의 국채금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만만치 않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금리 상승에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증시엔 좀 부담 요소인데요. 이 배경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요. 빌고르스와 그다음에 군드라크가 했던 2, 3년 전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일단은 장기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987년 이후에 미 국채 10년물 강세장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고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이 2.6%를 뚫으면 그때는 채권 강세장에서 채권 약세장으로 돌아설 거고 그 부분이 상당히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고요. 네. 신채권왕 군드라크 같은 경우에는 빌고르스의 2.6%가 아니라 3%가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은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정확하게 3.2%를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미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어떤 미 연방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나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수가 부족하니 국채 발행량을 상당히 늘리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2년물, 5년물, 7년물에 대해서 국채 960억 달러 정도의 발행량이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주간 발행량 이후 최대치고요. 장단기 국채 발행량 다 합쳤을 때 1200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흥행이 앞으로 시장 상황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수익률, 특히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수익률이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이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뭐 달러와 강세를 부추겨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도 가져올 수 있고요. 채권 시장으로 머니무브라 그러나요?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나 뭐 채권 시장, 국내 증시로 한국으로만 좀 국한시켜 본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미채권 금리가 10년물이 상승하는 거는 경제가 긍정적일 때는 상당히 증시의 랠리를 보이는 시그널로서 확인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근에 나왔던 시티그룹에서 나온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을 찍고 지금 하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투자 심리는 오히려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3%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상당한 불안 심리를 야기했고요. 네. 한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하고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강하게 벌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2.98까지 99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국채 10년물도 결국은 급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스프레드를 줄일 수 있느냐가 상당한 관건이고요. 만약에 줄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국 국채 10년물에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최근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꼭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깊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특히 90일, 달러 인덱스가 90일을 뚫으면 달러원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거는 결국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 자산들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염려해 본다면 한국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국제 10년물 수익률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최근 11일부터 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19일, 18일 이후죠. 예, 18일 이후에 보시면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 이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앞으로 1,09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증시에도 좀 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확하게 1,090원에서 1,100원 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출발할 때 1,079원 정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1,080원 돌파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호주은행 뭐 CBA 측에서는 달러 강세가 보통 경제 지표가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추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유가입니다. 최근에 20일 날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한 얘기는 상당히 화를 내면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처분 소득,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그 와중에 가솔린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중간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고집했는데 달러 강세를 높이면서 오히려 유가를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한테 굉장히 좀 해롭다라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나온 코스피 차트 준비해 주신 게 뭘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최근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80원을 넘어섰다가 1,070원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화가 최근 이머징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깊은 하락은 없다. 하지만 3%가 넘어가면서 달러 강이 아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 부분 2,5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이고요. 네. 이걸 뚫고 가더라도 2,600선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3%가 넘어간다면 달러는 분명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유가 상승이 강해지면 당연히 달러가 더 강해지겠죠. 그랬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는 좀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헤, 돈 버는 트렌드. 오늘 일단 달러 강세를 하나의 기조로 보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 탄력이 좀 저하될 수 있다는 쪽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슴이 턱 막혀요. 네. 이런 저희 가슴을 뚫어주실 수 있을 만한 대응책도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돈 버는 전략이잖아요. 돈 버는 트렌드예요, 저희. 네, 일단은 뷔페 시장에 그러니까 네. 뷔페에 갔을 때 김밥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이 3%라는 거는 상당한 매력이 있죠. 앞으로 달러가까지 강해진다면 미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것도 환차익과 이자 수익 그리고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왔을 때 상당한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을 매수하라. 그렇죠. 달러 자산이 사실 딱 생각하면 달러 자산하면 그냥 달러 사야 되나? 아니면 ETF 사야 되나? 이 정도 건데 네.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외환 쪽에서는 달러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예금 쪽에서 달러 예금이 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네. 증권사 가시면 미국채 10년물이 3%의 이자를 주는데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죠. 한국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달러는 3%니까요. 훨씬 한국 국채보다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 버는 트렌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이슈들 추적하시면서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또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